고요한 숲길에 홀로 선 당신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 길은 익숙하고 평탄하지만 다른 한쪽 길은 낯설고 울창합니다. 어느 길을 택할지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모래시계 속 모래알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잃어버린 선택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과연 진정한 당신의 모습일까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을 느끼고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관계는 마치 정교하게 짜인 거미줄과 같아서 한 가닥만 흔들려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은 인생이라는 복잡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에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속에서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이 5가지만 기억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 고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치 마법처럼 말입니다. 마치 잘 다듬어진 칼날이 종이 한 장을 가르듯이 당신의 통찰력은 모든 모호함을 명확하게 가를 것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등대 불빛을 따라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등대 불빛을 하나씩 밝혀나갈 것입니다. 그 빛은 당신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시선을 관찰하십시오. 시선은 마음의 창입니다. 진정한 감정은 눈동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선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상대방의 눈빛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불안감, 호기심, 경계심, 혹은 진심 어린 공감까지 눈동자의 움직임, 동공의 크기, 시선의 방향을 통해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시선을 피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죄를 지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들은 진실을 회피하거나 자신의 내면을 숨기려 할 때 이러한 시선 회피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사람은 자신감 있고 솔직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감을 느끼며 당신과의 소통에 진심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거나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를 압도하려 하거나 지나치게 경계심을 드러내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 상대방의 시선이 당신의 눈과 얼굴의 다른 부위, 코, 이마 등을 자연스럽게 오가는지 아니면 특정 한 곳에만 고정되어 있는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팅이나 협상 자리에서 상대방이 당신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인의 서류나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기는 행동은 그들이 대화의 내용에 집중하고 있으며 당신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공 크기 변화도 주목할 만한 지표입니다. 흥미를 느끼거나 기쁨을 느낄 때는 동공이 확장되는 경향이 있고 불쾌감을 느끼거나 긴장할 때는 동공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시선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는 훈련은 당신의 인간관계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입니다. 무심코 흘려버릴 수 있는 시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눈은 가장 정직한 진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탐험가의 눈과 같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손짓과 몸짓에 주목하십시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의식적인 통제 너머의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합니다. 팔짱을 끼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은 방어적인 태도나 불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제안이나 이야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당신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방적인 자세와 함께 손바닥을 보이는 행동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개방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제스처는 나는 당신에게 숨기는 것이 없으며 당신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마치 활짝 열린 문처럼 상대방에게 환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거나 당신의 말을 따라 하는 듯한 미러링 행동은 상대방이 당신에게 동의하고 있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미러링은 무의식적인 동조 현상으로 상대방이 당신과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지표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상대방의 동작을 따라하는 것은 친밀감의 증거입니다. 다리나 발의 움직임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상대방이 당신 쪽으로 발끝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당신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발끝이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거나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치 출구 쪽으로 향하는 나침반 바늘과 같습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는 다리를 떨거나 발을 움직이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행동은 불안감, 거짓말 또는 집중력 부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를 자주 만지거나 입을 가리는 행동은 거짓말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은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무언극 배우의 동작을 해독하듯이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 모든 신호들은 그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세 번째, 그들의 목소리 톤과 어조를 경청하십시오. 목소리는 감정의 지문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어떤 톤과 어조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라는 대답도 밝고 활기찬 톤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만 낮고 무미건조한 톤으로 말하면 마지못한 동의나 심지어 비꼬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속도, 강세는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는 목소리가 떨리거나 빨라질 수 있고, 차분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는 안정적이고 낮은 톤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연주자가 악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듯이 사람의 목소리도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섬세하게 반영합니다. 분노나 좌절감을 느낄 때는 목소리가 커지거나 날카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슬픔이나 우울감을 느낄 때는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말의 속도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급하게 말하는 것은 초조함이나 숨길 것이 있음을 나타낼 수 있고, 너무 느리게 말하는 것은 자신감 부족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중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끝을 흐리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확신이 없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단어나 구절에 강세를 두는 방식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나 감정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하는 말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음파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내는 진정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은 그들의 심장 박동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모든 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의 진정한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우회적인 표현이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는 질문은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당신에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지만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마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살피고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가늠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혹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의견을 묻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능력이나 태도를 시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역량을 평가하고 당신이 이 상황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는지 확인하려는 숨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질문과 발언에는 화자의 필요, 욕구, 목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려 할 때 그들의 숨겨진 의도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떠보거나 당신의 약점을 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교묘하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질문할 때 그 질문이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비난이나 질책의 의도를 담고 있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특정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가 왜 지금 그리고 왜 당신에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발언이 항상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해독하는 훈련을 통해 당신은 대화의 숨은 그림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를 담고 있는 복잡한 퍼즐입니다. 5번째, 그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십시오. 행동은 습관의 그림자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만으로는 그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약속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은 시간 개념이 부족하거나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무책임함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 부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반면 항상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고 꼼꼼한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잘 정돈된 서재처럼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체계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특정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나 선택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예를 들어, 위기 상황에서 항상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은 회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솔선수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리더십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어려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지 등을 꾸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그 사람의 윤리적 기준과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들이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돈 문제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미래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입니다.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그들의 꾸준한 행동 패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은 감춰진 그림자처럼 서서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 그림자는 그들의 진정한 본성을 담고 있는 초상화와 같습니다. 이 5가지 관찰법을 통해 당신은 사람의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정한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노련한 명의가 환자의 맥을 짚어 병의 근원을 찾아내듯이 당신은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섣부른 감정이나 선입견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찰은 당신을 감정적인 소모로부터 보호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시선, 몸짓, 목소리, 숨겨진 의도,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 패턴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인간관계에 가져올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타인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의 미로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명확한 길을 찾아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오해로 얼룩지지 않을 것입니다. 빈 의자에 앉아 혼자 고민하던 당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현명한 당신의 모습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이 5가지 통찰은 당신의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관계의 주인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관찰은 당신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표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의 항해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원칙은 당신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독한 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견고한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는 당신에게 평화와 자신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관계가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들을 식별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관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황금률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마스터 키가 될 것입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한다면 인간관계 속 불안과 오해, 감정 소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